어렵다, 어렵다. 경기 광주 태전동 29평에 실거주 중이십니다. 23년 4억 8천에 매수하셨고, 타이밍은 정말 좋은데, 이제 태전동을 매수하셨네요. 최근 실거래가, 과연 얼마나 좋게 매수하셨으면, 이 타이밍에 매수하셨으면, 태전동도 이만큼 올랐어. 3인 가족, 5세 자녀, 군인, 월말 부부, 2년 뒤 발령, 본인 직장, 집, 자차 10분 거리. 현재는 그런 것 같고, 29년 7월 이후에 경기도 지역 발령 예정이고, 관사 지역 내 아이 초등학교 입학 예정으로 29년 2월까지만 실거주 가능하다. 태전동에서. 자, 다시 한번 그러면 현재 집이 5억 5천 매도 시 가용 현금이 4억 7천. 대출도 얼마 없으시네. 자, 대출 5억 받아가지고 9억대 아파트 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다? 어, 지금 팔아도 되는 거네. 예, 지금 팔아도 되는 거네요. 현재 생활 안정성이 매우 높고 29년 3월부터 관사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때 움직여야 편하겠지만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는 비규제 지역에 21년 전고점 회복하지 못한 경기도 외곽 아파트. 현재 호가 오르고 있지만 상급지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몸이 힘들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생활 유지하면서 현금 등 주식으로 더 불린 뒤 관사 거주 시점에 부담 없이 움직여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음, 성북역 쪽 9억대 아파트 보고 있는데 너무 급등해서 쉽지 않고 현재 쉽지 않습니다. 예. 일단 이거 뭘 하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이걸 매도를 해야 되니까 일단 호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예. 그리고 대출 규제로 40%밖에 안 되니까 3억 초반만 대출이 가능하다. 근데 아까 5억 대출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 아니구나. 5억이 현금 있으시고 3억 대출 받으시고 1억 신용대출로 9억짜리를 보겠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매일 고민되고 정부가 이렇게 다양하게 규제하는데 지금 무리해서 갈아타기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리해서 갈아타기 하는 게 맞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집에서 하락장을 기다릴까요? 갈아타기는 상급지로 가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어느 시점이 좋다.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왜냐면 결국은 내 집이라는 거는 내가 판다고 해가지고 집 아닌 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살 수 없죠. 그럼 또 집에서 팔아야 돼. 그러니까 매도를 해도 또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귀신같이 집이 오를 때 매도하고 떨어질 때 집에 뭘로 해요? 전세로 산다? 이게 가능하시면 이런 타이밍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언제 갈아타기 하냐 이런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계속 자가로 갈아타기 한다. 자가로 갈아타기 한다라고 하면 언제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라는 건 무의미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를 생각해 보면 내 집도 오르고 남의 집도 오르니까 갈아타 봤자 또 내 여기서 또 다른 집 갈아탈 때 또 올라 있겠죠. 다른 집도 올라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결국 내가 뭐 내 집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집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떨어질 때 같은 경우는 내 집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남의 집도 다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지니까 계속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상급지로만 가면 돼요. 상급지로만. 집값이 어찌 됐든 간에 상관이 없어.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집을 팔아 가지고 어디 이민을 갈 거냐 아니면 지방에 다 팔고 내려갈 거냐 그런 선택을 할 수 없고 수도권에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집을 안 살 수가 없다고. 근데 내가 귀신같이 오를 때는 팔고 내릴 때는 전세로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집은 뭐예요? 오르든 내리든 상급지로만 가면 된다 이거야. 오르든 내리든 상급지로만 가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아무런 쓸데없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제 어떤 전략인 거고 현실성이 없는 방식인 거고 해서는 안 된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력이 되면 그냥 상급지로 가면 돼. 언제 가면 되냐? 지금 가면 되죠, 지금. 내가 지금 옮기는데 상급지로 가는 건데
1년 있다 간들 또 가 봤자 상급지로 가는 거고 2년 있다 간들 다 상급지로 가는 건데 그런 걸 하지 않을 거면 내가 아예 안 팔고 가지고 있다가 그 집이 많이 이 경기도 광주 태전동이 많이 올랐을 때 그걸 팔고 어디 뭐 전북 익산이나 이런 데 가시면 돼요.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경 서울에 살 것 같으면 갈아타기 타이밍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지금 사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는 거죠. 쪼끔만 어떻게 기다리면 내 집이 좀 더 많이 오르고 남의 집이 쪼끔 덜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신다라고 하는 게 사실 길게 놓고 보면 그 집을 내가 중간에 상급지로 쪼끔 더 상급지로 갔어요. 뭐 수지는 지금 좀 어렵지만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또 중간에 뭐 안 갈아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계속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타이밍이 내가 지금 이런 거에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내 집은 상승을 하고 남의 집은 더 떨어지고 이런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지.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전략이니까 가급적이면 자기가 형편이 되면 이제 갚을 수 있는 그 양만 된다라고 하면 갈아타기 바로바로 하시고 그게 인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재개발 같은 것 좀 활용해 가지고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할 수도 있죠.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실거주를 어차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관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관점이면 아주 길게 10년 있다가 내가 차라리 '그때 가서 실거주 하겠다.' 그러면 인제 재개발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군인은 뭐예요? 특공이 가능하잖아요. 재개발 빌라를 샀을 때 소형 저가 주택에 해당이 돼 가지고 특공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주택에 해당이 되시죠.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개발되는 빌라가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주택 특공이 되고 그다음에 재개발 빌라를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도 많이 안 일으키니까 대출 부담도 적고 관사 들어가서 살면 되고 제대하셔도 군인으로 제대하셔도 10년 이상 복무하셨다라고 하면 또 특공이 또 돼요. 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